지난 11월 18일 안양체육관 홈에서의 연승 행진으로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KGC와 많은 이들의 예상을 얻고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 SK의 2라운드 경기가 있던 날, 사실 농구 팬들의 관심은 김선영, 오세근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 쏠려 있었다. 우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고 프로 무대에서 좋아하고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멋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좀 팬들 위해서 그런 플레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대신 승리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신인으로 떠오른 김선영, 오세근,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괴물 신인들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오세근은 골밑에서의 활약과 과감한 수비로 기세를 올렸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김없이 득점에 성공했다. 김선영 또한 코트를 휘저으며 SK의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특유의 돌파는 기본, 정교한 3점포까지 거침없었다. 점점 볼만해지는 슈퍼루키의 대결. 특별한 경기이기 때문인지 낯익은 얼굴도 보인다. 일단 김선영 선수 플레이를 경기장에서 직접 본 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놀랬고 좀 보기 힘든, 여태까지는 보기 힘든 그러한 또 새로운 가드 유형인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김선영 선수의 탄력이라든지 돌파라든지. 빠른 돌파와 속공, 외곽 공격까지 이끌며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김선영. 이날 김선영은 3점슛 3개를 포함해 19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에 블록을 2개나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팀은 패하고 말았다. 김선영 선수는 KBL에 오랜만에 등장한 돌파 위주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교 때부터 1, 2번을 모두 맡았는데 속공 전개도 상당히 능한 선수고 기습적인 돌파, 발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잘라 들어가는 돌파가 주저함이 없고요. 또 밸런스를 잘 잡아서 이 상대와 신체 접촉이 있어도 자기 흔들림 없이 기어이 림에 공을 올려놓고 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에서의 가장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된 김선영. 김선영이 45도 지점으로 이동하면 알렉산더 존슨이 김선영의 수비에 스크린을 걸어준다. 돌파를 주지 않기 위해 화이트가 김선영을 수비하면 알렉산더 존슨이 비교되고 오세근이 수비를 들어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정도 1대1은 알렉산더 존슨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김선영과 알렉산더 존슨의 투맨 플레이는 SK의 가장 안정적인 공격 루트가 됐다. 이번엔 김선영의 전매 특허 빠른 돌파 상황. 김선영이 하프라인을 넘어설 때 SK 공격진은 모두 자리를 잡고 있고 알렉산더 존슨이 하이포스트로 올라온다. 아주 잠깐 김태수를 막는 것만으로 김선영에겐 기회가 생긴다. 화이트의 높이는 스피드로 극복할 수 있다. 번개 같은 돌파엔 손쉬운 레이업.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 화이트가 박찬희를 스크린으로 막아주면 김선영이 화이트 옆으로 돌파를 시도한다. 김선영이 골밑까지 파고들자 화이트의 뒤늦게 따라온 박찬희, 헬프 디펜스를 들어온 오세근까지 수비수 3명이 몰려있게 된다. 외곽에 손쉬운 찬스가 생기고 변기훈이 오픈 3점슛. 여러 가지로 김선영의 돌파는 공격의 활력소가 된다. 현대농구는 이 듀얼까지가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볼만 배급해주기로는 낭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거고. 코트 위의 사령관, 포인트 가드의 기본 역할은 적재적소에 볼을 배급하며 팀의 공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 한국 농구 전설의 포인트 가드들은 모두 완벽한 패스와 게임 리딩을 보여준 선수들이다. 하지만 최근 5, 6년 사이 득점력을 갖춘 포인트 가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 농구에서 좋은 가드가 되려면 득점과 어시스트가 모두 가능한 제주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는 포인트 가드에서 그 패스만 하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슈팅 가드 못지않게 득점에 가담을 하는 이 듀얼 가드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5, 6년 사이에 또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NBA도 지난 시즌 MVP를 탔던 데릭 로즈가 이 주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지만 실질적으로 득점도 가장 많이 한 선수고요.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으면서 이 주희정 선수의 부담도 덜어주고 때로는 슈팅 가드로 나서서 이 적극적으로 득점까지 뽑아낼 수 있는 1.5번 뭐 그런 식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NBA 역대 최연소 MVP를 수상한 데릭 로즈. 포인트 가드였던 그는 팀 내 어시스트와 득점 1위, NBA 전체 득점 7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며 시카고 불스를 정규리그 전체 승률 1위에 올려놨다. 화려한 패스는 물론 엄청난 득점력까지 장착한 NBA 듀얼 가드. 데릭 로즈를 비롯해 러셀 웨스트브룩, 데론 윌리엄스 등이 전형적인 듀얼 가드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김선영 또한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깔끔한 외곽슛부터 빠른 돌파에 이은 득점, 정확하게 찔러주는 패스까지 득점력과 경기 조율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그의 플레이는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화려하다. 경기당 평균 15득점, 현재 팀 내 국내 선수 중 득점 1위. 그의 활약 덕분에 SK는 의외의 성적을 거두며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듀얼 가드로 나오면은 변기훈 선수가 또 수비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변기훈 선수가 상대 포인트 가드를 패서 야정사령관이죠. 야정사령관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김선영 선수는 이제 세컨 가드 수비를 하는 거죠. 신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SK 벤치에서 김선영 선수 때문에 외곽의 선수를 좀 편하게 기용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프로 신인인 만큼 실수도 많았던 김선영. 하지만 문경은 감독은 실책보다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여기에 최고참 주희정은 김선영의 1대1 과외를 담당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데 이런 가족적인 팀 분위기야말로 김선영에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때론 형과도 같은 문경은 감독. 그의 주특기는 선수들과의 3점슛 대결. 물론 김선영도 그중 한 명인데 김선영에겐 이것이 소중한 훈련이 되고 있다. 여기 선수 저한테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감독님은 일단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겨우 한 번 이기고 막 이런 정도. 제가 성현이랑 자꾸 슛내기를 하는 이유는 슛이 장착이 되면은 돌파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슛까지 장착이 된다면 정말 막기 힘든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나름 그다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노력하고 또 시합 때 또 슈팅이 노마크 슛이나 수비를 붙여서 쏘는 슛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양동근 선수 정도의 슛 정도를 갖고 있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말 A+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같은 경우는 본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SK 같은 경우는 문경은 감독이라는 아주 훌륭한 슛의 교과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문경은 감독 등을 만난 게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대 시절에는 약간 슛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오픈 찬스에서 아주 정확한 밸런스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SK 웬만한 슈터들보다 더 정확한 3점 슛을 자랑하고 있고 또 본인이 치고 들어가다가 페이더웨이나 풀업 점퍼 같이 드리블 이후에 다시 찬스를 만든 능력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김선영의 최근 야투 능력은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됐다. 돌파 후 풀업 점퍼도 안정적이고 3점슛 또한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슈팅 리듬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팀 내 국내 선수 득점 1위가 말해주듯 지금은 SK의 가장 무서운 공격 옵션으로 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잠깐! 김선영의 놀랍고도 희한한 플레이 베스트 5 대공개. 지금까지 이런 새내기는 없었다. 신기성의 볼을 가로챈 후 화끈하게 덩크슛하는 김선영. 그것도 원핸드 덩크라니. 프로 무대 첫 덩크를 신고하며 문구 팬들에게 콕 찍혔던 순간이었다. 베스트 5 4위는 함누리보다 공을 먼저 잡고 혼자 치고 가더니 이번에도 역시 덩크다. 툭하면 덩크를 성공시키는 김선영. 설마 그에게 제일 쉬운 것이 덩크인 것일까? 3위는 바로 이것.
문태영의 볼을 뺏은 김선영. 이번에도 혼자 치고 들어가더니 투핸드 덩크슛 뒤에 림을 잡고 대롱대롱. 이번 덩크는 팬 서비스용이었다는 후문. 베스트 5 2위는 오리온스전에서 나왔다. 눈 깜짝할 사이 치고 들어가는 김선영. 크리스 윌리엄스의 높이가 소용없는 더블 클러치. 11월 1일 모비스전. 흐르는 볼을 잡아 달리는 김선영. 수비 3명이 달라붙어보지만 속수무책. 순식간에 골밑까지 전진. 웬만한 스피드로는 그를 막을 수 없고 그의 스피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시 11월 18일 중앙대 시절 52연승을 함께 만들어낸 오세근과 김선영이 이제는 다른 팀이 되어 만나는 두 번째 승부였다. 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속공 나갈 때는 혼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선영이가 앞에 치고 나가면 제가 무조건 뒤에 따라다녔거든요. 저 달라고. 오세근이 본 김선영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이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속공. 돌파 후 페이더웨이까지 도대체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3점슛까지 3개나 성공시키며 그만의 진가를 발휘한 이날 경기.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던 두 선수. 이제는 프로 무대에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라이벌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근데 너무 화려한 플레이 하다 보면 좀 다칠 것 같아요. 좀 자제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SK를 중위권으로 끌어올려놓은 돌풍의 김선영. 시즌 시작과 동시에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던 오세근. 모처럼 만에 등장한 대형 신인에 한국 프로농구는 더욱 뜨거워졌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아름다운 경쟁. 이번 주에 못다한 오세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